자, 이번 주에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학습 목표는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출하고 합치고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래서 다루는 데이터에는 벡터, 이미 학습하셨죠? 그 다음에 팩터, 어떤 인자들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그 벡터는 스칼라의 확장 값이죠. 그래서 스칼라가 하나의 값만을 갖고 있다면 벡터는 한 이상의 데이터를 다루는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벡터는 하나의 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콘솔에 출력될 때는 하나의 행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벡터는 데이터에 대한 통계 분석이나 그래프 같은 것을 작성할 때 사용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벡터를 만들 때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요 C 함수를 이용을 하죠. 이때 C는 combine 또는 concatenator의 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벡터 생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C 함수는 네 가지 유형, 즉 수치형이나 문자형, 논리형, 복소형 벡터를 생성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규칙이 없는 데이터로 이루어진 벡터를 생성할 때 사용됩니다. 자, 수치형 벡터인 V1, 그 다음에 문자형 벡터인 V2, 그 다음에 논리형 벡터인 V3를 생성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V2라고 하는 이 벡터형 변수 같은 경우에 문자를 표시하기 위해 이중 따옴표로 원하는 문자들을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중 따옴표 안에 가둬놓지 않으면 이것은 뭘로 할까요? 수치로 알겠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겠죠. 자, 벡터를 생성하는 또 다른 방법은 콜론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콜론은 수치형에만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일씩 증가되거나 일씩 감소되는 그런 규칙을 갖는 값으로 이루어진 벡터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콜론을 기준으로 콜론의 왼쪽 편에는 시작값이 오게 되겠고요. 이 콜론의 오른쪽에는 끝나는 값을 기술해 주죠. 이때 스타트나 엔드는 모두 수치 값이 되겠고요. 만약에 시작 값이 끝나는 값보다 크면 일씩 감소되고, 시작 값보다 끝나는 값이 크면 일씩 증가하는 그런 동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작 값과 끝나는 값이 같다.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멈추게 되겠죠. 이 스타트 값은 무조건, 시작은 무조건 스타트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엔드 값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까지, 그러니까 엔드 값 미만까지 이렇게 값을 증감하게 되겠습니다. 화면에 예시를 해놨는데요. 자, V1에다가 1에서 5까지라고 하는 것을 콜론으로 했죠. 그러면 일씩 어때요? 스타트 값보다 엔드 값이 커요. 그러니까 일씩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V4는 5 콜론 마이너스 3.3입니다. 즉 스타트 값이 엔드 값보다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스타트로 시작해서 엔드를 넘지 않을 때까지 일씩 감소하는 그런 형태. 그래서 5, 4, 3, 2,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까지. 마이너스 4는 나올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시퀀스 함수도 학습을 하셨습니다. 이 시퀀스 함수는 콜론에 확장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콜론이 일씩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수치형 데이터를 생성한다고 하면 이 시퀀스 함수는 1 이외의, 즉 1이 아닌 2, 2.5 뭐 이런 식의 어떤 증감이 되는 규칙을 갖는 수치형 벡터를 생성할 때 이 시퀀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퀀스 함수 가로 안에는 세 가지 인자가 올 수 있는데요. from 즉 시작값, 그 다음에 to, 그 다음에 끝나는 값이죠. 그리고 by에서 증감할 수 있는 단위 값이 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by 값이 뭐 감소시키는 값으로 쓰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부호가 음수이어야 합니다. 자, 화면에 예시를 한 가지 나타냈는데요. 자, 시퀀스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v2라는 벡터에 시퀀스 함수를 썼는데 시작값은 1이고 끝나는 값은 5예요. 그리고 0.5 간격으로 이렇게 증감시키겠다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시작값보다 끝나는 값이 크기 때문에 증가하는 그런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5를 넘지 않을 때까지 0.5씩 증가하는 수치형 벡터가 생성되게 되는 거죠. 자, 벡터의 속성으로는 벡터가 가지는 데이터의 유형, 데이터의 개수, 몇 개인가죠. 데이터가 몇 개인가. 그 다음에 데이터의 이름을 알아내거나 데이터의 이름을 새롭게 지정할 경우에 이 속성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벡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의 유형, 뭐 모드 함수나 또는 is.number numeric 함수 또는 is.character 함수, 즉 이게 여기 뭐예요? is.numeric이라는 이게 수치냐라고 묻는 거죠. is.character라는 것은 이게 문자나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하면서 그 벡터의 데이터 유형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개수인데요. 즉 벡터를 구성하는 값이 몇 개인가 하는 거죠. 이것은 length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벡터를 구성하는 벡터에 구성하는 그 데이터 값을 몇 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이름은요, name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names라는 함수의 가로에 해당되는 벡터를 지정을 하면 그 이름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밖에 데이터를 추출할 때도 이 벡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벡터 중에서 일부 데이터를 추출할 때는 이 대괄호를 사용을 하죠. 대괄호 안에 양의 정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의 정수, 즉 인덱스가 벡터가 가지는 데이터의 위치를 의미하게 되죠. 인덱스가 1이면 그 벡터의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인덱스가 5면 그 벡터의 다섯 번째 원소를 의미하는 거죠. 이 밖에도 이 인덱스 안에는 C 함수나 시퀀스 함수나 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놨죠. weight라는 함수에 weight라는 그 벡터형 변수에 5개의 값 57, 81, 65, 49, 72 5개의 값을 이렇게 순서대로 지정을 했어요. 이때 weight 대괄호 해놓고 1, 4, 5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벡터가 가지는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있는 데이터 값을 추출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웨이트에서 2 콜론 4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부터 4까지, 즉 2, 3, 4번째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겠죠. 이와 같은 식으로 데이터의 추출에도 우리가 벡터의 속성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벡터의 끼리, 벡터 간의 연산도 가능한데 벡터의 길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칙 연산을 다 적용할 수가 있고 최종적인 결과도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벡터 간의 연산이 시작될 때는 각 벡터에 있는 동일한 위치값, V1 벡터의 첫 번째 값과 V2 벡터의 첫 번째 값이 서로 연산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연산은 사칙 연산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형 벡터 V1과 V2가 있고 이 V1과 V2에 덧셈 연산을 수행한다 했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 첫 번째 요원소끼리의 연산을 해서, 즉 더해서 그 값을 새로운 변수나 또는 결과값을 되돌려 주겠죠. 자, 벡터의 길이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럴 경우에는 벡터 자체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연산 과정에서 데이터의 개수가 적은 쪽의 벡터가 데이터의 개수가 많은 쪽의 벡터와 동일하게, 즉 하나의 벡터는 3개의 원소를 갖고 하나의 벡터는 5개의 원소를 갖는다면 3개의 원소를 갖는 벡터가 5개의 원소를 갖는 벡터하고 길이를 맞춰줍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